일단 오늘은 전에 다 못 끝낸 유리식 부분 마무리를 짓고 이제 유리함수까지만 끝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리함수를 끝내고, 무리함수가 얼마 안 돼요. 수요일은 필요하다면은 피드백 말고도 총정리를 간단하게 하던가 하고 테스트를 보는 걸로 특강을 마무리 지을게요. 전 시간에 그 부분 분수라고 해서 요거 고치는 것에 대해서 한 문제는 풀고 밑에 문제는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었는데, 혹시 240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3번에 2번 풀어보셨나요? 아니요. 와서 뭐하고, 와서 핸드폰하고 놀고 끝이야?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었을 거라 믿고 24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유리식을 덧셈, 뺄셈 할 때는 통분을, 곱셈과 나눗셈 할 때는 네, 지각생이 한 명 더 왔어요. 오늘은 2명 결석생만 있는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가 유리식의 덧셈, 뺄셈은 통분을, 곱셈, 나눗셈은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번분수 같은 거 계산하는 법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그것을 이제 섞어서 만든 문제죠, 뭐 일종의. 그렇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빼기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분수식의, 유리식의 뺄셈이죠. 통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통분은 뭘로 한다?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럼 왼쪽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곱하는 거 아니에요? 몇 차식? 3차식. 이쪽 분자는요? 요거 두 개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돼요? 3차식. 그걸 전개해서 열심히 빼게 한다고? 말 안 된다. 어떻게 할 건데? 그걸 해도 물론 되긴 하죠. 근데 조금 더 편리한 방법. 딱 봐도 x-1로 삭가는. 딱 봐도 가분수죠. 가분수가 뭐더라? 분자가 큰 애를 가분수라 부르지 않았어요? 아. 분모가 큰 애가 진분수고 머리 큰 애가 가분수. 그렇지. 학교 갈 때 많이 놀리지 않았나 애들? 쟤 가분수야 막 이렇게. 가분수는 뭐가 가능하다? 대분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 머리가 큰 경우 대분수 하겠다 이거죠. 대분수의 기본 개념은 목과 나머지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A를 이거 뭐라고 읽는 거죠? a는 bq 더하기 그럼 혼나요. 나한테 혼나요. 같은 이제 나눗셈의 A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렇죠? A를 B로 나누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일 때 A 나누기 B라는 거잖아. 지금 어쨌든 A를 B로 나누는, 그치? 그게 이제 결국 이거잖아요. A 나누기 B가 B분의 A잖아. 이걸 쓱 보니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뭐가 되고? Q. 이렇게 쓰니까 뭐가 돼? B분의 R. 이런 식으로 대분수 바꾸는 걸 초딩 때 해봤죠? 아니요. 때는 문자로 안 했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이거 할 건데 계속. 잘 보이나? 반사대가 잘 안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없어. 결석생들은 뭐 알아서 해야지. 아이 거참 더럽게 말만 해 진짜.
그래서 얘 나누기 얘를 해보자고요. 이거 지금 뭐 나누기를 할 것까지도 없어 심지어. 딱 보면 보이거든 몫이 x라고. 일단 그냥 하자. 나중을 위해서. 얘 나누기 얘가 배운 적 있죠? 여러분 공통수학 원 첫 시간에 x 하면은 x제곱 빼기 x. 바로 끝나버렸지 나눗셈이 바로 한 번에. 몫이 x고 나머지가 1이에요. 몫이 이렇게 나머지는 분재 온다는 걸 잘 이용해서 이게 뭐예요? 몫이 x고 나머지가 1이라며.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해 갔나요? 몫과 나머지. 아니 해봤잖아. 5분의 18. 18 하면 또 그러네. 17. 이거 뭐 3과 5분의 2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있잖아. 이 3이 뭔데요? 목 아니에요? 목? 17 나누기 5한 목. 3 더하기 5분의 2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하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을 x 더하기 2로 나누면요. 몫이 x죠. 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인데 빼면은 이렇게 1만 남아서 얘보다 차수가 작아져서 나눗셈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나눗셈이 끝나버렸거든요. 몫과 나머지네요. 얘도 뭐예요? 몫과 나머지 이렇게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통분하면은 분자가 3차식이 2번 나와요. 뭐 3차식 2번 별거 아니지. 뭐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뒤에 없나? 이게 원래 문제가 4개짜리인데 이렇게 4개짜리는 이제 정말 감당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라고? 무슨 분수? 가분수. 대가리가 큰 가분수를 만나면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이렇게 하라 이거죠. 대분수로 고쳐라. 그래서 준식을 각각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고치고 나서 뭐 한다? 빼기를 한다 이거죠. 빼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쳐야겠죠.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살짝 해주시고 나머지야 뭐 이렇게 보다시피 x 빼기 x 아니야.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사라지겠네.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는다? x 빼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만 남는다. 이러면 한결 쉽지. 이러면 분자가 몇 차식이 될 것 같아? 얘랑 얘랑 곱하면 1차식이잖아. 이렇게 곱하면 1차식. 1차식 2번이 쉽죠. 이거 3차식 2번이 쉽겠냐고요. 그래서 통분은 당연히 2개를 각각 곱한 걸로 통분하고 왼쪽 분자는 1이랑 곱한 x 더하기 2 오른쪽 분자는 1이랑 얘랑 곱한 x 빼기 2를 뭐 하자? 빼기 하자. 따라서 분자는 얼마예요? x 빼기 x도 지워지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 3 나오죠. 정답은 x 빼기 1, x 더하기 2분의 3. 이해 가죠? 그래서 몫과 나머지 개념으로 잘 정리하면 좀 전개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예. 2번. 천천히 하자. 뭐 이제 시간 많잖아. 시간은 많고 내용은 없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게 뭐냐면 분수의 분모 자리, 분자 자리에 또다시 분수가 들어가는 모양. 무슨 분수? 번분수라고 했어요. 번분수를 하려면은 내항의 곱은 뭐 분모, 외항의 곱은 분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분수가 한 덩어리여야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분수가 분해됐는데 이게 이제 반대지 이건. 이게 대분수 형식이거든. 이걸 다시 어떻게 얘기해서 다시? 가분수 형식으로 다시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분모 같은 경우를 x 더하기 y로 통분해서 이 두 개의 뺄셈을 어쨌든 뺄셈이니까 통분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랑 뺄셈을 x 더하기 y 통분하면 1은 뭐야? x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y잖아요. 이게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뺀다? x 빼기 y를 뺀다라고 이렇게 고쳐질 거고요. 분자 역시 두 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을 해야 돼요. x 빼기 y로. 그럼 마찬가지 1은 x 빼기 y분의 x 빼기 y고 여기에 뭘 더한다? 이쪽 분자 x 더하기 y를 덧셈만 날릴 겁니다. 이해가죠?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약분도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무슨 약분이냐? 그러니까 이쪽 분모랑 이쪽 분모랑 또는 이쪽 분자랑 이쪽 분자 이렇게 약분도 가능해요. 아 지금은 약분하려니까 머리가 어지러지하다. 그냥 정리나 하자. 분모는 x 더하기 y분의 이 분자가 얼마야? x 빠지니까 그치? y 더하기 y니까 2y가 되겠네. 여기는 x 빼기 y분의 얘는 분자가 얼만데? y 빠지면 2x가 남죠. 이때 이끼리 약분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분자끼리 약분 이런 식으로. 뭐 실제적으로 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두 개 곱한 게 뭐라고요? 분모? 그럼 2y에다가 x 빼기 y 곱한 게 분모네.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뭐라고? 분자? 그럼 2x에다가 x 더하기 y 곱한 게 분자고. 보다시피 2가 약분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2가 어디 있었냐고. 여기 분자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분자끼리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요. 마찬가지인 게 분모끼리 약분도 가능하고요.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정리할 수가 없겠는걸? 이해 가죠? 예. 넘어갈게요. 천천히 하자고. 그리고 242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유리식에서 원래 예전에는 많이 배웠던 뭐라고 했어? 가비엘이 가리에비 말고 가비엘이라고 해서 가비씨가 만든 리가 아니라 더하기와 곱하기에 관한 법칙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약간만 그냥 맛만 보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면 될 거예요. 0이 아닌 실수수 x, y, z에 대하여 1번 x 대 y 대 z의 비율이 1대 2 대 3이 나올 때 이 분수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안 했나? 비례식이 나올 때 예전에 한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증명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원래 비례식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x 대 y는 a 대 b 이렇게 비례식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되어 있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이죠. 그렇죠. 보통 이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비례식 나오면 보통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x는 at고 y는 bt다. 이런 스킬. 이걸 이용해서 전에 한번 그 거리 공식 증명했거든요.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기억납니다. 나는 말만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필기했다면 그 노트에 적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식을 푸는 두 가지 스킬이 있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두 개일 때는 1번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한데 이건 3개짜리잖아요. 물론 3개짜리도 쓸 수 있긴 있죠. 두 개씩 끊어서 뭐 이래서 x 대 y는 뭐 1대 2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치? y 대 z는 2 대 3 아니냐? x 대 z는 1대 3이겠네. 이렇게 두 개씩 끊어서 써도 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 어쨌든 3개 이상부터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호한다? 바로 이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3개 이상부터는. 그래서 저 비례식을 딱 보자마자 아 그렇다면 x는 1t 뭐 k도 좋고요. t도 좋고요. 뭐 이건 t 썼으니까 k 써볼까? y는 몇 k? 2k z는 몇 k? 3k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거예요? 적당한 이제 비례 상수값을 적당히 이용해서 뭐 k던 t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 3개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끝나요.
자, 이게 뭐라고요? 죄송. 준식. 준식은 주어진 식은 분모가 2x 2 곱하기 x니까 k 더하기 y 2k 빼기 z 3k분의 3x 그러면 3 곱하기 k 더하기 2y 2 곱하기 2k 빼기 z 3k 이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습니다. 분모는 몇 k이고 1k 분자는요 4k네요. 따라서 kk 약분하면 분수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경험해 본 친구들은 뭐야 어차피 마지막에 k 약분되잖아. 이걸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이제 다음부터 문제 풀 때 k 안 쓰죠. 이제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한 번에 그냥 x 1 대입하고 y 2 대입하고 z 3 대입해서 풀죠 근데 보통. 그랬다가 K분의 4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를 난 본 적이 없네요.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 다음 2번 3분의 x 더하기 y랑 7분의 y 더하기 z랑 8분의 z 더하기 x 값이 모두 같을 때 x 빼기 y분의 z 빼기 x의 값을 구하시오란 문제입니다. 요거는 비례식에서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대수에 가서도 몇 번 등장할 거예요. 지수로그 할 때. 보통 이렇게 세 개가 같다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두 개씩 갖다가 놓고 푼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연립방정식 풀듯이 두 개씩. 그렇게 하지 않고도 아까 요거랑 비슷하게 셋이 다 똑같은 값이라고 셋 다 K 라고 놓고 푸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얘가 K니까 X 더하기 Y가 뭐야 하면은 3K. 얘도 K니까 Y 더하기 Z 값이 얼마야 하면은 7K. 얘도 K니까 분자인 Z 플러스 X가 얼마야 하면은 8K가 되겠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순환형 연립방정식처럼 생겨 먹었어요. XY 더한 건 얼마? Y 더하기 Z는 거 얼마? ZX 더한 건 얼마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XY를 구할 수가 있죠. 물론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잘 보면은 X, Y, Z, K라서 문자가 4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값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례식 값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푼다? 세식은 뭐요? 통째로 변변 덧셈을 합니다. 그럼 좌변은 X가 몇 개? 2개. Y가 몇 개? 2개. Z가 몇 개? 2개죠. 좌변을 다 더하면 X랑 Y랑 Z랑 이렇게 2개씩 나와요. 이해 가요? 우변을 다 더하면요. 18K죠. 18K. 요즘 금값 비싸요. 그러니까요. 18K.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X, Y, Z의 합이 몇 K다? 9K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사실로부터 이제 위에 있는 거 하나씩 연립하면은 각각 문자 하나씩 나올 거예요. 야, 세 개를 다 더한 게 9K야. 요거 X, Y 2개 더한 것만 3K이고. 뭔 뜻이겠어? 아, Z가 몇 K다? 6K일 것이다. 그치? X, Y, Z 3개 다 더한 건 9K인데 요거 Y랑 Z랑만 더한 건 7K래요. 그럼 빠져있는 X가 몇 K다? 2K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거는 Y가 몇 K다? 1K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문자의 B가 나온다는 거죠. 저거랑 비슷하죠? 결국 X 대 Y 대 Z는 2대 1 대 6이다라는 뜻이니까. 나머지는 뭐 하면 되고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합시다. 그럼 뭐 나와요? X 빼기 Y니까 2K 빼기 K에서 Z 빼기 X니까 Z가 6K, 여기서 X를 뺀다, 2K 빼는 거네. 1K분의 4K, 뭐 저거 똑같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저 있잖아요. X 빼기 Y분의 Z 빼기 X잖아요. X 빼기 Y를 그냥 저 세
세 개씩에서 조합해서 풀면 여기를 조합해서 x 빼기 y 구한다고요? 그 밑에 저기 아, 요거를 요거 뭐 변변 빼서 구한다고요? 네 그래서 x 빼기 y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질문 자체가 저게 아니라 또 딴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화된 모습인 이런 걸 찾고 싶은 거니까 뭐 일반화된 풀이법을 알아두고 뭐 두 개를 변변 적당히 빼면 요식에서 요식 빼면은 y 사라지면서 z 빼기 x는 4K가 나오니까 분자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유리식은 이제 얼추 끝났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즐거운 유리함수의 시간. 유리함수. 처음에 유리식 할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유리수랑 비교해 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식, 유리수 이렇게 비교해줬단 말이에요. 유리수는 누구랑 누구랑 합친 거라고? 정수랑 그냥 분수라 부를게 귀찮아. 그렇죠. 두 개를 합쳐 부르는 말이 유리수이죠. 마찬가지인 유리식 역시 정수에 해당하는 무슨 식과 다항식과 분수에 해당하는 분수식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죠. 다항함수 그렇지.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분수함수의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지. 뭐가 진짜야. 다항함수라고 해봐야 뭐 어차피 여러분 배운 게 고작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다잖아요. 나머지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언제 배운다고요? 미적분 1에 가서. 그걸 제외한 이제 각종 초월함수 등등등등은 미적분 2에서 배울 텐데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 분수함수가 뭐야? 간단히 말하자면 분모에 x가 있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반비례로 봤던 이거 기억나?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죠. 근데 이거를 다루는 게 좀 어렵고 복잡해서 여러분에게 딱 제시되는 분수함수 형식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어떤 꼴? 딱 이 꼴입니다. 딱 이 꼴만 여러분이 배운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을 배우면 저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모양의 이제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 등등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여러분은 딱 저거만 배운다. 공통수학 2에서.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뭐 거의 저거 하나만 배운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미적분 가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되게 단순하죠. 저 하나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성질을 이해한다. 이게 오늘 목표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중1 때 배웠던 그 무엇이냐 반으로 시작하는 그 무엇이냐 반비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반비례는 무엇을 반비례라고 부른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x값이 그냥 증가해요? 아니에요. 뭐라고?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의 값이 그렇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것을 반비례라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식화 했더니 결국은 요런 꼴 또는 x를 이항시킨 요런 꼴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걸 수식화 했더니 그렇잖아? 뭐래? 아니 x랑 y랑 비례한다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다시 한번 x랑 y랑 비례한다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이렇게 노는 거죠. 이렇게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근데 x가 아까 2배, 3배, 4배 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된다는 얘기는 y가
x분의 1과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중1 때 원래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비례상수라는 적당한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이 그래프 그리기를 배운 적이 있단 말이지. 그치? 두 가지를 배웠을 거야. 무엇? K가 어떨 때와 K가 어떨 때? 그치?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 두 개 그래프를 그려봤을 거라고요. 양수면 어떻게 나온다고 배웠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이런 곡선이 나온다고 했고요. 음수일 때는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통과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분명히 배웠죠? 기억나요? 참고로 여기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요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 일정합니다. 아닌가? 이거 얼마냐고. 여기 있잖아요. K. K입니다. 무조건. 저 넓이는 무조건 K입니다. 고요. 그러기 때문에 K 값이 증가하면 뭐 한다고 배웠을까요? 양수에서 K 값이 증가하면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혹시? 안 배웠다면 지금 배우면 돼요. K 값에 양수일 때는 커질수록 이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작을 때는 K가 음수일 때는 작아질수록 더 멀어져요. 그럼 두 개를 합쳐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값이. 그쵸? 예.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하다?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원점에서 멀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되게 중요한 곡선이죠. 무슨 곡선인데? 반비례 곡선.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는 쌍곡선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점근선. 이 그래프에 혹시 x절편 있나요? 없어요. y절편 있나요? 없어요. x축, y축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할 뿐 실제로 축과 만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도 분명히 배웠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여기다 붙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중1 때는 다들 애들이 애기애기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놈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얘들아 붙이면 안 돼? 친절하게, 그쵸?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점근선인데요.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지금과 같은 얘는 어때요? 가로점근선 x축. 그러니까 x축과 만나냐고 안 만나냐. 다시 말하면 x절편이 있냐고 없냐고. y에 0을 대입하면 여기다 y 0 대입할까? y에 0을 대입하면 x가 있냐고 있겠냐고.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반대로 똑같이 x에 0을 대입하면 y가 있겠냐고.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축 y축과는 만나지 않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죠. 그래서 점근선이 몇 개가 나와요? 보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이해 가요? x축에도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고 y축에도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제 점근선 두 개가 나와요. 점근선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은 원점이고요. 이해가죠? 이 점근선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또 찾을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점근선 방정식이 누구랑 누굴까요?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이니까 x는 0과 y는 0이에요. 지금은. 그쵸? 잠시 후에 이 유리함수는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점근선도 따라서 같이 평행이동 될 겁니다.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 y는 0인 건 이해 갔나요? x는 0, y는 0.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근선의 교차점도 생겨요. 그렇죠? 점근선이 어디서 교차해요? 0,0. 원점에서 교차하죠. 점근선 두 점근선이 이루는 각은 몇 도고? 서로 90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직각쌍곡선이라고 불러요. 직각쌍곡선. 들어봤어요. 정확한 쌍곡선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기하 가서 배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곡선 두 개가 나왔으니까 쌍곡선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니라
쌍곡선을 정의한다 이거죠. 이걸 만족시키는 것을 쌍곡선이라 정의한다.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기하 가서 배울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중요한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갔나요? 지금 이거 하면서 설명을 오래 한다는 얘기는 이 뒤에 나오는 유리함수에서는 설명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평행이동 하나하나만 끝낼 거예요. 그냥 바로. 이쪽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줄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라서 이 정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 이 반비례 함수인 얘는요, 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대칭성. 하나는 점대칭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선대칭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쉽게 말해서 0,0에서 대칭이 돼요. 참고로 0,0은 어디일까? 바로 점근선의 교차점인 것이죠. 점근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 그래프는 대칭이 됩니다. 쉽게 합시다. 저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배웠다고요? 점근선의 방정식. 배웠다고요.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아니요. 네, 정확히 말해보세요.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을,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을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통수학 2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원을 꼽으라면 도형의 이동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 뭐뭐 대신 뭐뭐 대입하라. 다시 한번 등호가 있는 선일 때는 뭐뭐 대신 뭐뭐 대입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이거게? 식이? 이거 뭐야? 양변 마이너스 하나씩 곱하면 어떻게 돼? y는 x분의 마이너스 k. 뭐야? 똑같잖아. 처음 거랑. 그렇죠. 처음 거랑 똑같네. 그러니 처음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거죠. 무슨 말이야? 파란색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원점 대칭하면 다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 위에 한 점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파란색 그래프의 한 점을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의 한 점. 뭐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빨간색 그래프의 한 점을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의 한 점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대칭성은 첫 번째. 이 반비례 그래프는 어디에서 대칭이냐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1학년들은 평행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들은. 그러니까 그냥 원점 대칭하고 끝날 건데 우리는 이 반비례를 가만 냅두지 않을 거거든요. 평행이동 시킬 겁니다. 평행이동 시킬 때를 대비해서 그럼 어느 점에 대칭이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요. 바로 점근선 교차점. 점근선의 교점 자리에서 대칭이다 이겁니다. 이해 갔나요? 두 번째, 선대칭은 뭐가 있느냐? 두 개의 선에 대해 대칭이에요. 하나는 y는 x,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이유를 알겠나요? 다시 합시다.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인드맵 하듯이 정리를 해줬는데 나중에 특강 끝나고 나서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와, 배신자예요, 배신자. y는 x분의 k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뭐 한다고 배웠다? y에 x를 대입하고. 그치? x 대신 y 대입하고 y 대신엔 x 대입한다고 배웠다고 분명히. 까먹었으면 찾아보시라고. 등식을 여기에 대칭 이동하면은 뭐 한다라고 해서 내가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베스트 넘버 원이죠 뭐. 이거 참고로 저기 무리함수에 또 나올 거예요 이거. 도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 중에. 이해 가죠? 그러면 저 식이 x는 y분의 k네. 혹시 요거 두 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뭔 말이야, 씨. 이제 실제로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죠. 이쪽 이렇게 분수가 등장했어. 뭐분의 뭐는 뭐 이런 분수가 나왔다 이거야. 문제를 풀다가. 그럼 보통 어떤 스킬 쓰죠? 스킬 안 써요? 이거 두 개 바꾸는 스킬 쓰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 유명한 그거 아니야? 거속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그거 아니야? 몰라. 아니. 초딩이냐?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보통 뭘로 푼다고 이런 거는 보통? 우영이. 이렇게 곱한 오징어 게임이죠. 얘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이거 아니냐고. 이건 알지? 이거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하다 보면은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안 했지.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꼼수가 막 등장하지 않니? 하다 보면은 네. 어서 알려주지 않았지만 혼자 막 개발해가지고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의 뭐 이것저것 많이 알지 않아요? 하면 8개월이 안 갔습니다. 뭐래? 교환 버치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나오면 방금 했던 이 스킬을 적당히 활용해서 이거 두 개만 바꾸는 스킬도 보통 써요. 즉 별분의 네모는 동그라미 분의 세모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이런 식의 각종 이제 분수 스킬이 있지 않냐고요. 나름대로의. 몰라? 뭐 하는지 모르겠어? 깝깝하다 진짜. 요거랑 똑같은 식이 뭐냐고. 이거 아니냐고. 이거 두 개 바꿔치기 해서. 어차피 XY 곱한 건 K란 뜻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도 XY 곱은 K란 뜻인데 둘 다. 그치?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켰더니 처음 그래프네요. 처음 그래프를 대칭시켜도 처음 그래프란 게 뭔 뜻이야? 처음 그래프가 애초에 대칭이었던 모양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파란색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이 Y는 X에 대칭하면요. 다시 이렇게 파란색 위에 그래프에 한 점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해 갔어 안 갔어? 맞습니다. 이런 걸 몰라?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 요건 참고로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머리를 잘만 굴리면 이거에 대한 대칭도 만들어낼 수 있긴 해요. X 대신 마이너스 Y 데이? 그런 식이거든요. 물론 정확한 원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증명을 따로 해야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한다면은 Y는 X분의 K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시켜라 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X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사실은 공부 잘하려면은 정말인가 본인 스스로도 한번 증명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냥 외우는 거지 뭐. 그래 안 그래. Y는 마이너스 X가 이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45도짜리.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넣어 쳐볼게.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의 네 변은 모두 X축, Y축이 평행한 건 이해 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이제 짧은 거랑 긴 걸로 나눴는데 짧은 길이가 A고 긴 길이가 B란 뜻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면 1로 가지 않겠어요? 점이? 그렇습니다. 여기 좌표 볼 것 같아. 마이너스 짧은 건 A고 긴 건 B래며 좌표가 뭐겠냐고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좌표가? 이런 식으로 그려보다 보면은 그러겠네. X좌표가
y좌표의 부호가 바뀐 걸로 됐고, 그치? y좌표는 x좌표 부호 바뀐 게 됐네. 이거는 이제 점의 대칭 이동이고요.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대입하면은 이제 저 말이 될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y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이거네요, 식이.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똑같이? 그쵸? 이거 곱한 건 xy 아니야. xy는 k. 똑같은 식 아니야. 그래서 마찬가지인 게 y는 마이너스 x가 있을 때 파란색 위에 한 점을 y는 마이너스에 대칭시키면 이쪽에 있는 파란색 위에 한 점 이렇게 된다. 이거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갔냐고요. 이런 대칭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반비례 그래프에서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평행이동 된다니까? 가만히 있질 않지. 얘가 가만히 있겠어? 슬슬 움직일 준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움직일 때를 대비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르게 알아놔야겠죠. 다시 한번. 점대칭은 단순하게 원점으로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뭐라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자리. 교점, 뭐 교차점. 그 자리에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왜냐면 평행이동 할 거라 그래. 항상 원점이 아니거든. 그럼 선대칭은요? 이런 거죠.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며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부직선이라고 할까? 이해 갔냐고. 얘는 기울기 일자리잖아. 얘가 어디에 통과해? 저 점근선 교점을 지나간다고요.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잖아. 얘도 점근선 교점을 통과하죠. 이렇게 기억해 둬야겠죠. 까지 해서 이게 바로 반비례에서 건질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쪽쪽쪽 다 빨아낸 내용이구나 를 한 뒤 이제부터 얘가 뭐 한다고요? 평행 이동을 해요. 평행 이동을 해요. 그렇다면 몇 가지 샘플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4라는 유리함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걸 이제 다 유리함수라고 지칭할 거야. 반비례도 포함해서 유리함수, 분수함수까지 싹 다 포함해서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유리함수라 부를게요. 이 유리함수를 만약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첫 번째, 수식은 뭔지 구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딸려 나오는 이런 기타 등등등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목표죠. 그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최소한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프만 잘 그려도 이런 식의 해석은 가능하잖아요. 얘 점근선 어디에 있어? 이런 거 해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일단. 식은 겁나 쉽죠. 도형이동에서 배웠던 거 아니었어? 이거 뭐 한다고 배웠어요? 평행이동은? x 대신 x 마이너스 1 대입. 기억나죠? y 대신에는요? 네, 이렇게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수두룩 빽빽하게. 그럼 좌변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좌변이 y였으니까. 좌변에다가 y 빼기 2라고 쓰는 거죠. 우변은요? 분모가 x네? 분모에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분자는 그대로 두고. 이거네? 근데 여러분은 뭐 한다? 이렇게 안 써요. 여러분은 함수 쓸 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안 쓰죠. 답안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 별로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어떤 식으로 정리하니까? 식을 y는 꼴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갈까? 2항에서 1로 가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첫 번째, 식은 저겁니다. 저런 식을 앞으로 표준형이라 부를 거예요. 표준형. 다시 말해서 방금 말한 걸 좀 일반화시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방금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았어? y는 x분의 k. 아까 봤잖아. k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k 값이 커지면 어떻고 작아지면 어떤지 대충 배웠잖아. 그치?
이걸 그릴 수 있었으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도 그릴 수 있겠네요. 좀 이따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 그 식이 y 빼기 q는 x 빼기 p분의 k인데 이 빼기 q만 여기로 이항된 플러스 q 되지 않겠냐고. 그치? 요걸 우리가 앞으로 표준형이라 부를 겁니다. 유리함수의 표준형. 이해 가요? 식은 이해 가겠냐고. 그럼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그리려면 어디부터 그리는 게 편리하냐? 점근선부터 그리는 게 편리해요. 나중에 기하 가면은 이런 것도 배운다.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근데 애들이 기하 배운 애가 이제 그리는 걸 내가 구경했어요. 이렇게. 저기 천여고 애들도 하고 요즘에 천고 애들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구경했거든. 얘가 어떻게 잘 그리나 봤더니 세상에 점근선을 안 그리더구만 이것들이. 이거 사실은 나중에 뭐 기하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배울까 모르겠지만 분모가 4의 제곱인 거 보여요? 플러스 4 마이너스 4. 분모가 5의 제곱인 거 보여요?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직사각형부터 먼저 점선으로 그리고 그리고 대각선을 그리고 점선으로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이래야 그래프가 이쁘게 나와요. 참고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그래야 그래프가 이쁘게 나오거든 이게. 근데 이거 그리는 애들 보니까 한결같이 이 점선 하나도 안 그리더라. 이 점선이 뭐냐고? 이게 바로 점근선입니다. 이게. 얘를 먼저 그려야 그래프가 이쁘게 나온다고. 안 이뻐? 나중에 한번 그려봐라 임마. 어떤지. 그래서 나는 보통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린단 말이죠. 누구한테 배웠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요즘 보니까 개판이야 개판.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리는 게 그래프가 이뻐요. 어쩔 건데. 그러니까 니들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 게 그래프가 이뻐? 당연히 꼭지점을 찾고. 그게 끝이야? 절편을 찾아야죠. Y 절편은 100% 나오는데 X 절편은 이러면 X절편 안 나올 거냐. 그치? X절편은 안 나올 수 있지만 Y 절편은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과 Y 절편 이 두 개만 알아도 대충 그래프가 대충 나와요. 이쁘게. 근데 그리는 거 보면 개판이라고 아주 그냥. 니들 그리면 안 그려봤지? 미술 비에어가 아니라 아니 이것들이 심심하면 책에다가 그림 그려놓고서 말이야.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림 잘 그리고 싶잖아요. 이 쓰레기통만 100번 그려도 그림 잘 그릴 수 있대요. 왜냐고? 그리면서 그걸 이제 눈대중으로 이렇게 비례를 보는 걸 배우는 거지. 아, 이 정도 비율이구나.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걸 이제 계속 100번쯤 하다 보면 이게 익힌다는 거야, 그게.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비율을 맞춘다는 거거든, 비율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른 걸 갖다 놓고 그려도 잘 그린다는 거야, 그게. 눈으로 비율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충 그리는 게 아니야. 얘는 점근선이 있는 함수라고. 그래프가 이쁘게 나올수록 좋아. 나중에 그래프 때문에 진짜 니들 눈물 흘리게 되는 날이 생길 거야. 분명히 내가 말했지만. 미리 말하지만. 그러니까 그릴 수 있을 때 좀 잘 그려 놓으세요. 어떻게 그릴까요? 아까 내가 점근선 교차점 기억나요? 처음 그래프는 그 점근선의 교차점이 어디예요? 그렇죠. 얘는 교점이라 부를까? 이거 용어가 마땅히 없어. 원점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저 반비례는 원점에서 점근선 두 개가 교차했잖아. 그러면 그 점근선의 교점, 점이야? 점이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럼 얘는 대체 점근선 교차점이 어디겠어요? 몇 콤마 몇? 1,2죠. 안 그래요?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덧셈 하는 걸로 배우지 않았어? 그럼 1,2를 먼저 찍어. 그 정도는 찍지 않니, 니들? 찍고 나서요.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이죠. 점근선 두 개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었어요? 가로 점근선, 세로 점근선. 그러니 얘는 분명히 점근선의 방정식 역시 뭐랑 뭐겠어?
저 점선 두 개일 테니까. x는 1과 y는 2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그래프만 잘 그리면 이 나머지 설명들은 딸려 나와요. 그냥 자동으로 쭉쭉쭉.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메인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이게 분자가 얼마예요? 양수죠. 그러면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통과하는 그래프였다고요, 저게 양수일 땐? 1사분면과 3사분면, 홀수 사분면이죠. 그러면 이 점근선이 마치 그 x축, y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그래프가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니? 이렇게 두 개 아니겠니? 그래, 안 그래? 뭐라는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게 분자가 4짜리 아니야. 양수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 이 모양 아니었을까요? 반비례? 이거를 평행이동한다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프가? 그러진 않을 거냐. 평행이동이잖아. 그치?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하는 건데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래프도 이렇게 생기지 않겠냐고요. 같이. 그쵸? 딸려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생겨요. 이 오른쪽 위에 그리는 이쪽 그 쌍곡선은요. 어차피 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쵸? 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쪽이죠. 이쪽이 원래 점근선이 이렇게 아니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왔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면요. 축과 만나요. 얘가. 그래서 첫 번째는 점근선을 먼저 그려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절편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x절편이 얼마일까? y절편이 얼마일까라고 하죠. 여러분 x절편 찾는 법이 뭐라고 했죠? y에 0 대입 아니었어? 0 대입해봐. 0은 x 빼기 1분의 4 더하기 2야. 2양하면 마이너스 2라고. 그치? 아까 배웠어. 얘랑 바꾸면 x 빼기 1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x가 얼마야? 뭐 임마? 이해 가죠? 그래서 x절편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x축과 마이너스 여기서 만난다고요. 그래프가. 이해 안 가? y절편은요. 뭐 한다고 배웠냐고. 이거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x 0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분모 0이니까 마4 더하기 2네. 얼마? 마이죠. y절편은 마이 여기라고요. 여기라고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절편 두 개를 잽싸게 찾아요. 그럴 때도 아까 내가 알려준 스킬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하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안 했나 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저 둘을 지나는 유리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하나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 가? 그럼 얘랑 대칭되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려주셔야 오 그래 너 유리함수 그릴 줄 아는구나가 되는 거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여기에 이제 이렇게도 절대값 붙고 이렇게도 절대값 붙고 이제 별짓 다 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럼 그때 가서는 저 그림 이제 안 그려본 걸 후회하게 되겠지. 그때 가서. 어? 이제 여기에 절대값도 붙고 가우스도 붙고 별짓 다 할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라고 할 때 열심히 그려보라니까요. 오늘의 목표는 유리함수 첫 번째 표준형이 나오면 얘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한다. 그릴 때 나름 팁이 있다면 뭐라고요? 먼저 점근선부터 표시를 해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절편을 찾아봐라. 그 절편을 통과하는 것만 알아도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쁘게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점근선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붕 뜨면 안 돼요, 사실은. 뭔만 이해,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이 점근선이라는 거 개념이. 이해 갔어? 거기까지 그렸다면 두 번째 표준형이야 라고 하는 순간 느낌이 쎄해야 돼요. 얘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름이 붙겠어요?
이런 게 그래프가 2개 이상 되니까 얘는 뭐고 얘는 뭐야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이건 표준형이고요. 이제 뭘 배운다? 일반형을 배워야 돼요. 너무 좋지? 그럼 일반형이 뭐냐고? 아까 수업할 때 살짝 적었어. 설마 아까 그거? 그게 뭔데? 뭐예요? 그게 뭔데? X, Y는 K. 아이고 나 관심이 있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었어요. 여러분은 유리함수 딱 요 모양까지만 배운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겁니다. 딱 저 모양까지만 배운다니까요. 일명 일반형입니다. 둘째형이죠. 첫째형 표준형, 둘째형 일반형. 셋째형은 X 절편형? 걔 없어요. 걔는 시끄러. 얘를 그리는 방법을 2가지를 알려줄 겁니다. 하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표준형으로 고쳐라 이겁니다. 그거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배울 거고요. 2번째는 약간 꼼수인데요. 많이 꼼수죠. 아까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요령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뭐랑 뭐를 그려라? 점근선과 절편. 따라서 뭘 고쳐 귀찮게 얘 점근선이 얼마인지 절편이 얼마인지만 알면은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래프를 아주 쉽게 그리는 법도 있다 이거죠. 일단은 요 정석적인 방법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를 들어서 y는 쉬운 걸로 해야겠죠. x 빼기 2분의 3x 더하기 1 이런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치? 분모 분자 둘 다 몇 차씩? 1차씩. 단 이게 약분이 되면 곤란해.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분모가 x 빼기 2인데 분자가 3x 빼기 6이야. 그럼 어때 보여요? 준식이? 이거 3으로 묶으면 x 빼기 2인데 분자가 뭐야 이거? 약분되잖아. 3이네요. y는 3이란 그래프가 돼. 이게 y는 3 이렇게 이런 그래프 된다고 이런 그래프가. 그쵸? 이건 유리함수가 아니죠. 이건 상수함수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또 2에선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겠네 그래프를. 이해가 무슨 말인지? 2에선 정의가 안 되잖아. 분모가 0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데 요건 없다고 치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 안 다룰 거고 나중에 뭐 내신 대비 할 때나 그때 가끔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약분이 안 되는 1차식분의 1차식 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배웠어요. 이것도 가분수야. 대가리가 크다고. 그래서 뭐 한다? 나눗셈을 해야죠. 아까 했잖아요. 3x 빼기 6 빼면 얼마 나와? 7. 따라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니까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 아니겠냐고. 아까 분명히 난 얘기했어요. 몫과 나머지라고. 그쵸? 준식을 저렇게 쓸 수 있다고요. 따라서 고친 거 아니야? 딱이네. 뭐 3이 앞에서 좀 약간 좀 어색한가? x 빼기 2분의 7 더하기 3 아니냐고. 그럼 어떤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게? Y는 X분의 7. 을. 그쵸?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게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은 이 생각을 해야죠. 원래는 어떤 그래프였고 이거를 어떻게 바꾼 거야 까지. 그게 아까 내가 언급한 도형의 이동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그래프를 그리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x 뒤에 숫자, 식 뒤에 숫자는 다 뭘까요? 얘네들은 다 평행이동 수치예요. 그렇죠? x 뒤에 숫자, 식 맨 뒤에 있는 숫자는 평행이동 수치니까 얘들을 다 가리고 보면 어때? 손바닥으로 가리면 y는 x분의 7만 남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바로 오리지널 그래프다. 이 오리지널, 시작하기 전에 있는 유리함수 반비례의 그래프고 그거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희들은
이걸 보면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쟤를 보고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그럼 나머지는 그래프 그리기 뭐 껌이지 뭐 그치? 껌은 아니지만 x는 2, y는 3만큼 평행 이동했으면은 점근선 교점이 어디로 가죠? 2,3. 그쵸? 그럼 2,3을 찍고 일단 대충 찍어. 모논종이 같은 거 있으면 정확히 찍으면 되는 거고. 찍고 나서 뭐 한다? 일단 가로, 세로, 점근선을 일단 살짝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 표시하라고 했죠? 아까 내가? 절편. 자, 이거 절편을 보세요. 이 표준형에서 찾으려면 좀 빡세거든요. X절편, Y절편. 일반형에서 찾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X에 0 대입하면 Y 얼마 나와요? X에 0 대입하면 이거 두 개 없어지잖아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그렇죠?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가는구나. 반대로 Y가 0이면요. Y가 0이라는 얘기는 이 분수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분자가 0이면 되는 거죠. 분자 0인가 봐. X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X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통과하겠구나. 따라서 그래프는 하나가 이렇게 안 이쁜데?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유리함수구나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물론 한 번만 갖고는 택도 없고 이제 뒤에 문제도 풀고 그래프도 그리면서 점점 연습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형태. 나머지 하나의 이제 뭐 약간 꼼수 아닌 꼼수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한 거 첫 번째 뭐 유리함수를 반비례지 쉽게 말해서 반비례를 평행 이동했어요 해당하는 식을 만들 수는 있을 거야. 앞에서 이미 도형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못 하시겠으면 다시 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 반비례를 평행 이동시킨 이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죠.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골에 해당하는 유리함수를 그리는 법 중에 하나로 이걸 이렇게 고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못과 나머지 그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대단한 건데 맞아요. 얘 나누기 얘에서 못과 나머지 찾아가지고 못과 나머지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것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떤 그래프를 얼마큼 평행 이동. 역시나 그리는 순서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절편을 찾고 적당히 연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